박스들 안녕. 제가 원피스를 좋아해서 원피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그 원피스 초기 설정. 이게 오다 작가가 처음에 구상한 밀짚모자 해적단이라는데 몇몇은 지금이랑 별 다를 게 없는 애들도 있고 왜 술록무리에서 팽당했는지 느껴지는 캐릭터도 있는데 이런 중간에 변경된 원피스 캐릭터들 보고 있으니까 코난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은 3개월 연재에서 현재는 30년을 달리고 있는 연금술 같은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에서 변경된 설정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극장판 척안의 잔상과 명탐정 코난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재밌게 보세요. 명탐정 코난, 아까 말했던 원래 계획은 3개월 연재로 계획했다가 인기가 폭발을 하면서 현재는 30년 넘게 연재하는 걸 넘어서 코난 연재 종료하면 꾸준하게 극장판과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제작사도 문제, 꾸준하게 음원 내고 있는 코난과 밀접한 음악 회사도 문제, 연재를 하고 있는 잡지사는 진짜 문제인 상황이라 연금술 같은 만화입니다. 아니 3개월짜리 돌 하나 던지니까 갑자기 다이아몬드, 베이브라늄, 아다만티움이 된 거니까 이게 연금술이 아니면 뭐예요. 그런 여러 분야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버린 코난이라 장기 연재는 현재 진행형인데 문제는 이런 장기 연재를 하면서 고쇼 작가가 캐릭터 설정을 변경하고 그 때문에 설정 충돌이 나면서 애러사항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거 한번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캐릭터는 나가노 현경의 야마토와 우에하라입니다. 이 둘은 풍리마산 에피소드에 처음 등장하고 치르게 추적자부터 시작해서 이번 척안의 잔상에서는 주연 라인으로 등장하며 극장판에서도 여러 번 얼굴을 비췄고 본편에서도 특유의 형사 드라마 같은 유능함으로 답답함이 없어서 인기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에피소드가 미방 처리되긴 했지만 꾸준하게 로컬라이징 되면서 우아라, 양마노라는 한국식 이름도 있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의 설정이 바뀐 순간은 첫 등장이었던 풍리마산입니다. 풍리마산은 서로서로 앙숙인 두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의 사람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죽고 다른 쪽 사람은 흙에 묻혀서 죽으면서 각각 세트 메뉴 A랑 부산 밀면 커플에게 의뢰를 냈고 그 사실을 알아차린 인성이가 신나서 히히 남도일이땅 하면서 전속력으로 찾으러 왔더니 창고에서 우에하라와 야마토가 윽박지르는 걸 보면서 코난 무리들까지 합세해 이번 이야기 레귤러 멤버가 전부 모이는 줄거리로 시작하는데 이 에피소드는 제목에 있는 풍리마산에서 알 수 있듯 전국시대 무장인 다케다 신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이 의뢰를 받은 토라타 가문의 이 통통한 남자가 우연히 자기네 창고에서 다케다 신겐의 황금과 관련된 보물지도를 발견하며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이 마을 친구들에게 얘기해 보물찾기 크루를 결성했는데 에피소드에서는 이들이 풍리마산처럼 다들 죽어나가는 이야기가 이 풍리마산의 컨셉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카이 순경. 카이 순경은 칸짱과 유이가 어린 시절부터 동경했고 현재 경찰이라는 꿈을 꾸게 했던 인물이지만 이 에피소드에서는 과거에 죽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야마토는 카이 순경 관련해서 추격하다 눈사태에 휩쓸려 지금 이 상태인 거고요. 무튼 카이도 잃고 경찰 시절 썸 타면서 잘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야마토는 행방불명이라 충격을 먹은 유이는 그대로 경찰을 그만두고 카이의 죽음 때문에 이 마을에 와서 토네이도에 휩쓸린 피해자에게 시집을 왔다는 그런 배경 설정인데 여기서 바뀐 설정은 우에하라입니다. 우에하라는 원래 이 에피소드의 범인으로 계획된 캐릭터라고 고쇼 작가가 22년에 말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에피소드 범인은 좀 급조한 티가 나기는 해요. 이 에피소드의 범인은 우에하라가 시집간 가문의 안주인인데 일단 카이의 죽음에서 카이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야부사메라는 경기에 백발백중하는 명사수였고 아까 말한 보물찾기 크루는 자기 친구인 이놈을 이기게 하기 위해 연습하는 카이에게 장난질 치다가 카이가 떨어진 건데 이놈들은 사람 떨어진 게 무서워 도망칩니다. 그리고 카이는 절벽 아래에서 결국 아사를 했던 사건인데 알고 보니 카이는 이들의 장난질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안주인이 지들 패거리랑 야부사메로 내기를 냈고 연습 방해한다고 총질, 근데 그 총을 말이 맞고 그대로 떨어지면서 카이가 죽었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내기부터 시작해서 처음 보는 지들 패거리 불러오는 것 자체가 막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 우에하라가 범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진짜 알찬 에피소드가 됩니다. 일단 동기는 카이의 복수로 잡고 이들이 친 장난 때문에 카이가 죽었다고 하면 동기 자체는 내기와 입막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전남편에게 우연히 접근하다가 이야기 듣고 범행을 저질렀든 그냥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든 다 범인의 서사로는 충분히 납득가는 개연성이 생겨서 괜찮고 본편에서도 마지막은 서비스인지 우에하라가 범인이다 라고 페이크 연출을 넣었고 거기서 알고 보니 풍림하산은 풍림하산 내다 하면서 카이를 끼워 넣었는데 여기서 만약 우에하라가 범인이고 이게 페이크 연출이 아니면 너희들이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카이씨는 하면서 집에 불 지르고 풍림화산 내에 불의 의지를 이으는 장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 비극적인 로맨스 넣는다고 하면 본편처럼 갑옷으로 변장한 야마토가 갑자기 극중 내내 계속 우에하라를 안면식 있는 남취급 정도 하던 야마토가 유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 유이! 카이와 경찰 수첩이 울고 있대! 하면서 명대사 읊고 경찰차로 연행되는 유이를 보는 씁쓸한 야마토 같은 거 보여줬으면 씁쓸하고 슬픈 커플의 아름답지 못한 최후지만 그런대로 재밌는 이야기가 됐을 텐데 아오야마 고쇼 작가가 그림 그리는데 유이가 너무 귀여워서 고정 멤버로 틀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설정 변경에 잔재가 남는데 일단 레귤러 멤버가 되고 칸스케와 러브라인이 생기는 건 오케이고 전남편 이혼? 뭐 이런 건 어차피 남편은 타살도 아니고 토네이도에 의한 사고사라 그러려니 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유이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전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카이 때문에 결혼했다 이러고 있어요. 조금 변경해서 죽은 전남편이랑 야마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 진부하긴 하지만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매종 일각이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야마토는 정말 누구보다 좋고 사랑하지만 야마토와 가까워지면 질수록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사고로 죽은 전남편. 헌데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게 아닌 그 빈자리를 갖고 있는 유이라는 여자까지 품어주는 야마토라는 서사. 이런 식으로 가도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유이는 빠꾸 없이 전남편 안 사랑했다 도루로 시작하고 현재까지 그 스탠스 고수 중입니다. 이 설정 싫어하는 사람 은근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일회성 에피소드고 남편 얼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서 그러려니 넘기는데 중요인물 설정까지 위협한 캐릭터는 이 캐릭터죠. 그건 아카이 슈이치, 이상윤입니다. 이상윤은 처음부터 중요한 역할이었고 설정 변경이라기보다는 여러 설정이 추가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생긴 캐릭터인데 아무튼 대충 우리가 기억하는 이상윤의 서사는 검은 조직에 잠입해서 그 조직에 몸담고 있던 안제이, 미야노 아케미랑 사귀고 그 뒤에 안제이가 결국 진과 워커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이상윤은 긴 머리를 자르고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캐릭터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걸 넘어서 빠지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검은 조직, 특히 진이라는 카리스마 악당을 잡을 수 있는 건 진짜 아카이 말고는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검은 조직 에피소드의 단골 수준으로 등장하고 진과의 라이벌 기믹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은발의 악당 진과 어두컴컴한 미친 자 이상윤의 회색 라이벌 서사에 검은 조직 에피소드에서 간지나게 등장해서 위협을 가하는 모습 자체도 멋있었습니다. 거기에 서사도 장난 아닙니다. 처음은 의도적인 접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사람을 점점 알고 싶은데 찾아온 건 그녀의 죽음. 이건 공격이 아니야. 역습이야 하던 뮤치의 역습급 맞돌이 서사예요. 그리고 역습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인의 동생을 지키는 다크나이트 같은 포지션까지 진짜 그 시절 좋은 이야기 다 때려박았던 게 이상윤이라는 캐릭터고 그만큼 팬도 많았는데 문제는 코난이 캐릭터들을 추가하면서 원형 캐릭터랑 엮는다는 겁니다. 물론 캐릭터 추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캐릭터 디자인 자체는 잘 짜고 낭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원래 있던 캐릭터의 서사가 망가지거나 잘 돌아가던 서사의 톱니바퀴가 고장나는 게 문제죠. 일단 세라는 아오야마 고쇼가 애정하는 캐릭터라 애니 제작사에게 캐릭터 설정적인 종이를 3장이나 보냈다는 건 유명한데 얘가 낄끼빠빠를 못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좀 싫은 게 어느 순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약간 인성이랑 겹쳐요. 그래서 원래 자주 나오지 않던 인성이가 더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별로입니다. 무튼 여동생? 까짓거 나올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이 이후에 안기준이 튀어나옵니다. 안기준은 현재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캐릭터로 현재 코난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캐릭터가 들어오는 건 오케이인데 갑자기 진이 갖고 있던 라이벌 포지션을 안기준이 갖고 가니까 진이 붕 뜨게 됩니다. 거기에 라이벌 서사도 여친의 복수가 땡이었던 이야기와 달리 캐릭터 컨셉 자체가 퍼스트 건담을 오마주한 거에 경찰 동기조 이야기가 추가되면서 죽었던 히로미치에 대한 분노와 증오라는 강력한 서사입니다. 근데 오케이 이게 더 입체적이고 작품 내적으로 어디든 더 의미가 있다 넘어가면 이제 아카이 가문이 튀어나옵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문제예요. 다른 캐릭터 세라는 초반은 괜찮았고 안기준은 법원이든 공안기준이든 강준영이든 다 어디든 쓸데가 있는 만능 캐라 인기도 좋아요. 근데 얘들은 솔직히 왜 등장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상윤,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잠시 들어봐요. 관상이 고아 관상이잖아. 고아. 약간 부모 없이 처절한 인생을 보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구원받고 그 여자가 죽임을 당하니 각성해서 역습을 다짐하면서 사랑하는 여자의 동생을 지키는 외로운 늑대, 외로운 은총알. 여러분들 뭔 말할? 아무튼 이런 컨셉이었는데 갑자기 부모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족들이 나오고 여기에 수많은 떡밥을 몰아주다가 나오면 안 될 설정인 이상윤의 엄마인 세라가 장미의 엄마인 엘레나와 자매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제이와 이상윤의 관계는 사촌입니다.
사기였던 여자 때문에 머리카락도 자르고 복수를 다짐했던 유능한 FBI 요원에서 여러가지 캐릭터 때문에 서사가 바뀌다 결국에는 사촌과 사귄놈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당연히 경악했고 일본도 사촌놈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서 굳이 왜 이런 설정을? 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100번 양보해서 떡밥 몰아주기?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아도 검은 조직과 연관된 이상윤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그래 뭐 얘로 어깨어깨 풀겠지 했는데 사촌이라는 건 진짜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안 넣고 다르게 가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후에 캐릭터들이 추가되면서 여러가지 설정이 바뀐 캐릭터 이상윤. 헌데 중간에 설정도 바뀌고 후에 캐릭터 서사를 추가한 캐릭터는 또 있죠. 그건 안기준, 아무로 토오루입니다. 안기준은 처음에는 법원이라고 밝혀지니까 갑자기 후에 공안이라는 신분 설정이 추가되어서 현재는 이나라씨 남자친구 애국자 공 안기준이라는 캐릭터로 활동하면서 원작 극장판 어디든 인기 캐릭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캐릭터도 설정이 바뀐 거였는데 원래 안기준은 검은 조직의 에이스 캐릭터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우에하라 때 마냥 막상 그려보니 왜 이렇게 멋있지? 싶었던 작가가 안기준을 구상 중이었던 공안 역할에 편입시키면서 결국 검은 조직의 유능한 조직원 법원 플러스 국가랑 결혼한 애국자 공안기준 강준영 플러스 카페 포아로의 종업원 안기준이 되었고 이때 건담식 이름 짓기로 이상윤과 라이벌 구도가 세워진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우에하라도 설정 충돌은 났지만 결국 인기 있는 경찰 러브라이 중 하나가 된 거 마냥 코난은 현재 캐릭터성만큼은 팬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꽉꽉 채워서 인기 있는 만화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안기준이 인기가 많아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가지 떡밥을 뿌리고 설정이 추가되면서 경찰 동기조라는 설정이 추가되었죠. 이게 뭐냐? 안기준이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경찰학교에서 만난 동기들인데 여기에는 그 1200만 명의 인질에 나왔던 마츠다 진페이와 하기와라 그리고 히로미츠와 다테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단 캐릭터성 자체는 엄청나게 잘 뽑아서 캐릭터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안기준 인기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고 거기에 마츠다 진페이, 송보현 형사는 딱 10분 나오지만 낭만, 매력, 미모 등등등 좋은 거는 다 때려박아서 만든 캐릭터라 그 시절 TV 보던 사람들을 10분 만에 꼬셔버렸습니다. 진짜 얘가 코난 남캐 중에 제일 잘생겼습니다. 도윤이까지는 게이 아님. 문제는 저 초등학교 때 나왔던 옛날 캐릭터 그것도 이미 죽은 캐릭터가 뜬금없이 서사가 생기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나 등장인물들이 새로 생기면서 현재 코난 연재를 질질 끄는 3대장 아카이 가문, 경동조, 소년 썬데이 이 3톱 체제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경동조 몇 명은 이미 인기 있었던 캐릭터였고 작중 죽었다는 설정이라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서 사촌 설정보다는 괜찮지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는 히로미츠 생존설이죠. 히로미츠는 경동조이기 이전에 후루야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친했던 소꿉친구에 나가노현의 공명 형사의 친동생이자 부모님이 살해당하는 걸 목격했던 과거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검은 조직에 후루야와 잠입을 했다가 순직 처리된 공안 소속 경찰이었죠. 이 캐릭터 생존설은 몇 년 전부터 왈가왈부되었던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댓글 삭제했던데 저번 영상에서 누가 히로미츠 생존떡밥 들먹이면서 영화 헛봤네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쓴 거 보고 그때 볼이 상태가 안 좋아서 멘탈 안 좋을 때라 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냐 끝까지 한번 파보자 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왜 이런 소리가 나왔냐면 이전부터 아오야마 고쇼가 스리슬쩍 떡밥 같은 걸 많이 뿌렸습니다. 동물의 숲 번지에서 히로미츠의 무덤에는 비오톱이라는 식물이 있었는데 그게 증인보호 프로그램과 의미가 비슷해서 히로미츠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쓴 거다를 시작으로 할로윈의 신부의 연출, 스카치 위스키의 주재료, 미궁의 칵테일 끝부분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안 나왔는데 이 이후에 귀신같이 이들의 갈등 장면이 줄었다. 그럼 이거 히로미츠 얘기한 거다 라는 설에 굳이 비교적 최신 본편에서는 또꿉친구로 히로미츠를 다시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결국 이번 처간의 잔상에서는 중간에 공명의 주마등 느낌으로 나 사실 살아있다고 말하고 쿠키 영상에서 카자미가 공명이 코고로 등에 엎였을 때 히로미츠를 말했다는 걸 말하고 그걸 들은 아무로가 미적지근하게 반응해서 떡밥이 굴러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작가 자체가 언제 설정을 바꿀지 모르는 마이에이 스타일이라 떡밥 자체는 신빙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 캐릭터 서사로 케미가 무궁무진하죠. 둘이 같은 공안이라 코난 무리에 아군이 하나 생기는 거고 혼자 쓸쓸해 보이던 아무로가 히로 퇴근하고 러닝기 하면서 갓생 로봇을 보여줄 수도 있고 형이랑 제외, 야마무라랑 제외 하는 모습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좋죠. 근데 그러기에는 아무로가 보여준 게 너무 큽니다. 진짜 아무로의 캐릭터성을 희생하는 게 필연적이에요. 보세요. 오케이 살았다 칩시다. 그럼 진이랑 라이벌 포지션이었다가 지금은 자기랑 앙숙관계로서 서사를 보여줬던 아카이 이야기는 온리 히로미츠 때문에 생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냥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극장판에서는 저리 비켜 이상현 이러면서 진짜 멱살 잡고 야차를 수준이 아니라 관람차에서 댐프시롤 갈기면서 피터지게 싸웠던 그런 사이고, 본편에서도 앵간치 투닥투닥 했어야죠. 미궁의 칵테일은 암살하려고 도일이 집에 총 들고 갔던 사이예요. 근데 히로미치가 살았다면 이건 그냥 아카이랑 암으로 엮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팬서비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집 갈 때 슈퍼카타나 치이카 마냥 투닥투닥 끝나고 아카이씨 오늘 기술 좋던데요? 문자 보내는 늘 있는 WWE였다는 이야기급으로 캐릭터가 가벼워집니다. 근데 오케이, 미궁의 칵테일 이때가 히로미치 시사소세의 시발점이다 라고 넘어가면 이 다음 후루야가 한 게 공명한테 히로미치 핸드폰 보낸 겁니다. 이거 알고 그랬으면 미친놈이죠. 뭐 확실하게 죽은 척 한다 어쩌고 해도 다 알고 있는데 친구 형한테 순직한 동생 유품을 보낸다? 유튜브 몰카도 이렇게 하면 욕먹는 수준이 아니라 댓글로 살해 협박 받아요. 그리고 까짓거 캐릭터성으로 밀고 갈 거면 다 살려요. 런닝크루 뛰면서 5명이서 갓생 살고 이번날 포화로에 놀러와서 케이크가 녹았다 하면서 노가리 까거나 남정네 5명이서 가라오케 있고 하면서 엑스제팬 쿠레나이 노래 부르면서 놀면 하기와라가 인스타 같은 거 올려주겠지. 성격이 명확해서 역할 분담 딱딱 되잖아. 뭐가 문제야. 이런 거 좋아할 사람도 차고 넘칠 텐데. 방금 건 농담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히로의 부활 훅폭풍은 역대급으로 크다고 생각해서 좋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극장판 보면서 그 장면들을 봤을 때 일단 공명의 주마등은 주군이의 속삭임을 뿌리치는 공명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히로미치의 생존보다는 공명의 캐릭터성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장치 같았고, 아무로의 미적지근한 반응은 죽은 친구, 그것도 소꿉친구 이야기 나오면 씁쓸한 느낌으로 저 반응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떡밥 같은 게 많이 깔려 있었고, 제일 문제가 고쇼 작가가 맘만 먹으면 총을 어깨 쪽으로 쌌다로 시작해서 알고 보니 이거 탄알 필살탄이다, 알고 보니 이상은 아르코 발레노다 어쩌고 저쩌고로 바꾸면 부활도 가능하긴 하지만 서사와 밸런스가 망가지는 리스크가 너무 크단 걸 작가가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랑 사법 거래는 극장판 감독이나 관계자가 그 소재를 열광하는지 극장판 암흑기 시즌에서도 꾸준하게 나왔던 소재라 작가의 변덕이라는 자연재해가 오지 않는 이상 생존설은 희박해 보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설정이 변경되거나 설정이 추가되면서 캐릭터성이 바뀐 코난 캐릭터들에 대해 시입을 해봤는데요. 코난의 설정 변경은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라 캐릭터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캐릭터가 추가되면서 원래 있던 설정이나 원형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이 망가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여러분들은 히로미치의 생존설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줘요. 저는 그냥 죽은 상태로 전부 남고 가끔가다 관련 인물들 나올 때 회상 몇 번 해주는 게 그 옛날 잊어선 안 됩니다 했던 신용사의 명대사 느낌도 들어서 이게 낭만도 챙기고 캐릭터성도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